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치 역사 속 탐정이 된 것처럼 고대 아시리아인들이 남긴 시간의 암호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토록 꼼꼼하게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2700년 전의 어느 한 해를 마치 어제 일처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니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이 고대 연대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아시리아의 시간 퍼즐을 풀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5가지 단서를 차례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고대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암호처럼 다뤘는지부터 시작해서 에포님, 기루와 팔로, 그리고 왕의 직인년 계산법까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 모든 조각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고대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그냥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모든 사건에다가 말하자면 시간의 도장을 쾅 찍어 놓은 거죠. 아시리아인들이 사용했던 핵심적인 연대 측정 시스템 바로 이 3가지입니다. 매년 고위관리의 이름을 따서 해의 이름을 붙이는 에포님 제도, 그리고 왕의 통치기간을 세는 2가지 다른 방식인 기루와 팔로 체계, 마지막으로 왕의 통치가 공식적으로 언제 시작되는지를 정해야 하는 아주 독특한 유년칭환법.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죠. 매년, 정말 매년 새로운 이름을 붙였던 아주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에포님 제도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4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숫자를 쓰는 대신 암흑의 장관의 해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정말 모든 해가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을 가졌던 셈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에포니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아주 잘 보여주죠. 기원전 743년은 특별히 왕 자신의 이름으로 불렸네요. 그리고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그식이나 정복전쟁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날짜 기록이 아니라 그의 가장 중요한 뉴스 헤드라인까지 담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에포님이라는 큰 틀이 있었지만 모든 기록이 똑같은 규칙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특히 왕의 통치 기간을 계산할 때 2가지 다른 방식이 서로 경쟁하듯이 쓰였거든요. 여기서 기루와 팔루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입니다. 기루는 군사 원정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1기루라고 하면 꼭 왕의 통치 첫 해가 아니라 첫 번째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었던 거죠. 반면에 팔루는 왕이 다스린 횟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어떤 기록을 발견하면 이게 기루 방식으로 쓰인 건지 팔루 방식으로 쓰인 건지부터 알아내야만 해요. 마치 암호 해독가처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연대기 전체가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가장 까다롭고 흥미로운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왕의 통치 첫 해를 대체 언제부터로 쳤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바로 즉위년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이건 일종의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왕이 왕좌에 올랐다고 해서 바로 이제 내 통치 1년 차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전임 왕의 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확실히 이해되시죠? 왕이 즉위하고 나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즉위년이라는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해가 밝아야 비로소 공식적인 통치 제1년의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샬마네스르 3세 왕 본인이 직접 남긴 기록이에요. 나의 즉위년과 나의 통치 제1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들이 이 규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게 샬마네세르 3세 한 명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른 왕, 에사라돈의 기록에서도 거의 똑같은 표현이 등장해요. 나의 통치 초기에, 나의 제1년에 라고 말이죠. 이건 즉위년 제도가 아시리아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규칙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 3가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대 역사의 연대기를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옛날 사람들이 쓰던 특이한 달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규칙들을 이해해야만 고대 근동의 역사를 정확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열쇠가 없었다면 아시리아의 역사는 그저 뒤죽박죽 섞여버린 사건들의 나열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역사적 사실들 뒤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규칙과 시스템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